네, 바로 미래통합당 원내 대변인을 맡고 있는 최형두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저녁에 그 원내대표가 만났었잖아요. 네네. 일단 뭐 그 표면적으로는 뭐 결렬이긴 한데 혹시 좀 그래도 조금 진척된 내용이 없었습니까, 어제? 원내대표 간의 내밀한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현재 분위기로는 핵심 쟁점에 대해서 예, 접근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민주당은 법대로 밀어붙이겠다라고 예, 하는데, 법대로라는 말도 사실은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고요. 예, 그 법대로라는 말 자체에서 음, 우리 당이 이 미래통합당이 느끼는 위기감 같은 것은 음, 앞으로 21대 국회 이 거대 여당 의석을 가지고서 모든 것들을 이런 척도로 하려는 것 아닌가. 사실은 이 단순히 원구성을 넘어서서 네. 향후 전국을 이런 식으로 법이 아닌데 법대로를 외치면서 해나갈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더 알겠습니다. 큽니다. 법대로는 좀 이따 좀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 아침에도 그 원내대표 회동이 예정이 돼 있죠. 네네네. 원내대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의원총회가 9시에 열리고 있고요. 그럼 의원총회 예. 먼저 열고 그다음에 원내대표 회동 이렇게 가는 건가요, 순서가?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바로 이제 여야 원내대표가 예. 국회 본청 2층에 같이 나란히 예, 있고 예. 또 뭐 국회 어디에서든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아침 음. 시간이 국회가 제일 바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알수 모르겠습니다. 네. 아마 오늘 9시 이제 의총이 예정이 돼 있는데 그럼 의총 주제는 그 이 본회의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지금 오늘 아침까지 협상 결과를 네. 보고를 하고서 네. 지금 이제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음흠. 예, 이런 것을 묻는 그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뭐 물리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또 그래서도 안 된다고 보고 결국은 네네.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라고 하는 게 참여하느냐 본회의 불참하느냐 이 문제 아닌가요? 간단히 정리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 이 같은 거대 여당의 지금 밀어붙이기 네. 단독 국회 예. 저희들은 뭐 논평에서는 이런 그 의회 일당 독재다라고 음. 이야기를까지 했는데 네. 이런 방식이 가져줄 문제점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고 음흠. 또 이런 것들이 지금 뭐냐면 사실은 민주당과 저희 당이 일종의 여론전 같은 걸 하고 있는 셈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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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민주당은 이게 법대로라고 하면서 우리 당이 법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사실은 완전히 이게 진실이 다릅니다. 이 역대 국회가 특히나 지난 30년간 민주화 이후에 국회가 이루어왔던 전통 또 그리고 국회법의 기본 취지를 완전히 뒤집고 있는 행위고요. 또 특히나 12년 전에 꼭 여야의 의석 구성이 정반대로 뒤바뀌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한나라당이 한 180석 가량 됐었고 170석 넘었고 지금은 민주당이 170석 넘지 않습니까? 네. 그때 뒤바뀌었을 때 민주당이 했던 태도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법사위도 가져가야 되고 협치를 위해서 의석대로 이렇게 상임위를 배분해야 되고 국회의장을 뽑으면은 그 자체가 협상력이 무너지기 때문에 네. 한꺼번에 진행돼야 된다고 했던 이야기가 지금에 와서는 마치 옛날 이야기고 다른 나라 이야기인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고 있죠. 의원님, 예. 그러니까 잠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계속 이제 말씀하시는 법대로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잘못됐다는 주장의 요지가 지금 네네. 법에 따르면 그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시작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서 이제 그 원 구성을 해야 된다 이 규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통합당 같은 경우는 그건 강행 규정이 아니라 훈시 규정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여야 네네. 합의가 더 우선된다 이런 주장이신 거죠?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이 국회법에 보면은 예. 국회법은 모두가 국회의장이 정상적으로 선출된 뒤에 국회의장의 권한과 여야 원내대표의 협의와 이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국회의장이 선출되기 직전에 해당하는 것은 네. 그럴 경우에 국회 사무총장이 임시의 집회 공고를 함으로써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 네. 국회법의 기본 원리가 여야가 합의로 국회를 구성해서 음흠. 진행하도록 한 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훈시 규정이었고 바로 그것 때문에 그 12년 전에 저희 한나라당 전신인 한나라당이 170석 이상 거의 180석 가까운 의석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당시 82석밖에 안 되던 민주당을 상대로 계속 협상을 했던 겁니다. 만일 지금 민주당처럼 법대로 한다고 외쳤다면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왜 그렇게 의원님 한번 했습니까?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의원님 단독 인터뷰이기 때문에 이런 네. 식으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자, 그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하고자 하는 것은 의장단 선출로 한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의장단 선출에 여야가 이견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도 거기까지 응해줘야 오히려 여론을 돌리고 그래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나 이런 데 있어서 유리한 여론을 조성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 점은? 이게 전체가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네. 그래서 바로 18대 때 이제 민주당이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18대는 무려 총선의 의장 선출까지가 93일이 걸렸습니다. 네. 그때 민주당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민주당이 뭐 불법을 감행하면서까지 무리한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네. 이게 의장을 당시의 의장도 김형호 의장이었고 의장에 대해서는 지금 여야가 크게 그 선수라든가 또 인격이라든가 대해서 큰 불만이 큰 어떤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데 이제 의장이 선출되고 나면은 특히 여당이 이제 선출한 의장이지 않습니까? 네. 선출되고 나면은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이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를 강제 배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여야 협상이라는 것이 여당의 의지, 여당의 압력 그리고 국회의장의 의지 여부에 따라서 이게 전혀 협의 대상이 아닐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당시에 민주당이 그렇기 때문에 93일 동안 의장 선출을 포함해서 전부 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근데 의원님 처리했던 겁니다. 네. 이렇게 한번 그럼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의장만 선출해 놓으면 의장이 결국은 그러니까 본회의 소집에서 상임위원장 어떤 뭐 표결 그냥 강행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려가 이제 계속 나오는 거 알고 있는데요. 네네,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한번 이런 식으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새로 의장에 뽑힌 사람이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그렇게 어떤 그 강행수를 자기가 혼자 짊어지고 속칭 총대를 메면서 바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당이 하는 걸 보면은요, 특히나 18대 국회 때 이 여당이 지금 여당 지도부에도 계시고 청와대에도 계시고 한데 그분들이 했던 말이 지금 우리가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12년 만에 여야 입장이 바뀌었다고 말을 뒤집고 국회법에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은 지금 어떤 신뢰도 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특히 그 여당이 단독으로 선출하고 여당에서 추대하다시피 한 국회의장한테 모든 걸 다 맡기고 그 선의에 맡길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민주당의 경우도 역대 불명이 계속해서 의장과 함께 상임위 배분 그리고 원 구성에 대한 일괄 타결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왔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바탕에 역시 또 이제 신뢰라고 하는 문제가 깔려 있는 걸 좀 다시 한번 좀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좀 9시 의총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합의로 일어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미래통합당 원내 대변인을 맡고 있는 최형두 의원이었습니다.